안녕하십니까. 북미지역연구 12주차 강의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지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일단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세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신미국 경제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상에, 물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을 강의를 전제로 해서 이제 만든 강의 계획서죠. 그래서 이제 2주 초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고, 신미국 경제론의 3장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그 다음에 7장 소수 인종의 부상, 그 다음에 8장 기업가 정신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그 다음에 10장 팍스달러리움의 향방, 그 다음에 브록2의 북미 시장 진출 전략, 그 다음에 브록6의 세계 경제 질서, 그 다음에 브록7의 세계 정치 사회 질서.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강의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내용이죠. 수업 내용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11주 차로서 다 끝났죠. 그리고 1주 차부터 4주 차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차로 온라인 강의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관련 북미 지역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5주 차부터 이제 또 연장이 됐죠. 그죠? 또 4주 연장해 8주까지. 그래서 5주 차부터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진도상으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장이 돼서 어쨌든 뭐 학기 말까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느꼈겠지만 이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들은 이제 곧 바로 해당되는 시간에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거의 그야말로 라이브 뭐 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녹화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그대로 시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편집이나 녹화 편집이 없이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저도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한 건 처음이에요. 뭐 과거에는 이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학교에서 그걸 권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적은 있지만 온라인 강의로만 한 학기를 하게 된 건 처음입니다. 물론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굉장히 이제 이 25분에서 26분 사이 대개 이제 1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보면 내가 이제 쭉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온라인에서 1시간이 25분을 하지만 오프라인의 50분 강의에 한 2시간에 육박하는 분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해진 이 강의 계획서를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마치게 된 상황이에요. 앞에서 4주를 비록 다른 본 강의 계획서에 없는 관련되는 주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강의를 마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지금 온라인은 굉장히 이제 집약해서 이제 이게 하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이제 뭐 책에 있는 내용 외에 내가 뭐 미국에서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행 이런 얘기를 뭐 좀 섞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훨씬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사항은 지금 이제 1시간은, 그러니까 25분 강의는 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에서 그 내용도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선별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이제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의 시간은 이제 또 뭐 이제 이거는 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험은 뭐 그것도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내가 적정한 주제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서 국제 투자 시간에 했던 거에서 여기 좀 이제 좀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그 주제를 뽑아서 2교시, 3교시는 투자 5주차 강의에 1, 2교시를 이제 해서 12주차를 맞출 것이고 13주차 강의는 국제투자의 8주차 강의에서 그 교재에서는 16장이 되겠죠.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학습하게 되고 14주차에는 국제투자의 8주차 강의가 이제 17장 해외 직접 투자의 위험관리, 21장 신자원민주주의 분석 에서 이제 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은 이제 15주 차고요.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나와서 기말고사를 보게 돼요. 요거는 뭐 따로 블랙보드 상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북미 정년고는 이제 제가 분반을 했죠. 저 아산 캠퍼스가 02반이고 천안 캠퍼스는 07반입니다. 아산 캠퍼스는 월요일 날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천안 캠퍼스는 화요일 날, 오프라인에서 있으면 화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학교의 사정으로 한 주 앞당겨질 수는 있어요. 그건 또 그때 되면은 공지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따로 이렇게 그게 없기 때문에 15주 차에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산 캠퍼스 02반은 6월 22일 월요일 날 1교시에는 레포트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장소는 1공학관 529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안 나오셔서 잘 모를 텐데, 지금 이제 이 실습 강의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 학교에서 이제 대면 강의를 하거든요. 실습하는 강의 일부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발열 체크를 다 하게 됐어요.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뭐 거기에 이제 좀 이제 학생들이 좀 지금은 이제 뭐 좀 한가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만은, 학생들이 이제 기말 시험 보러 오는 과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좀 이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 소요를 생각해서 내가 1교시에는 레포트 제출 시간으로 했어요. 거기는 이제 좀 이제 뭐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맡겨왔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발열 체크해서 그 대기자에 따라서, 그래서 1교시에는 레포트 제출하고 2교시에 시험을 보는 걸,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1교시 시험 문제 생각하고 학교에 나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스크 쓰고 또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캠퍼스는 6월 23일 화요일 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1교시에 레포트 제출하고 2교시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천안 캠퍼스는 3호관 102호, 즉 소강당이죠. 그래서 천안 캠퍼스는 23명인데 그거 강의실은 뭐 잘 알다시피 150명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충분히 여유 공간을 가지고 뛰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아산 캠퍼스는 뭐 4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여유 있게 우리가 뛰어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과목의 그 수강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리를 다 여유 있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또 블랙보드 상에 다시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한 주 당겨질 수도 있어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건 또 그때 가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남은 시간 한 17분 정도 되는데요. 이 17분 동안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10대 트렌드의 그 자료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선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았어요. 나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다 하게 될 줄은 예상 못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고생 많았고요. 아무튼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기말고사 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현대경제원이 선택한 거는 뭐 10가지인데요. 그중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몇 가지만 그중에서 선별해서 하죠. 또 북미하고 또 연결되는 것들로 또 추려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 트럼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화 현상이죠. 미국의 이제 현직 대통령이죠, 지금. 자, 이게 너도 나도 트럼프 이렇게 이제 달았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화다. 그 트럼프화가 뭔가? 자,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당선이 됐죠. 그 누구도 뭐 거의 예상은 못했지만 어떻든 미국의 대선의 독특한 그 선거 제도로 인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결국은 뭐 선거 캠페인으로 내걸었지만 슬로건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딱 두 슬로건이 굉장히 이제 주요한 것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백인 중산층 이하에서 성공해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이러한 그 자국 우선주의가 결국은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했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각국의 극우 열풍과 결합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뭐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초에 현대경제원이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물론 코로나19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러한 현상은 촉진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의미는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 또 이게 이제 무역으로 나타나면 반자유무역입니다. 그동안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개방하고 무역이나 금융에 있어서 결국 그야말로 1990년대 이후에 각국이 거의 다 세계화 열풍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하니까 결국 보호 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것이 결국 WTO의 정신인 그야말로 자유무역과는 다시 또 배치되는, 참 아이러니죠. 이게 WTO를 탄생시키는데 미국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다시 그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는 결국은 국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떤 국가든 국익 앞에서는 그야말로 얼마든지 어떤 주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방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계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우방이었던 국가는 2차 세계대전 가면은 서로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국의 우선주의가 짙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이익이 되면은 결국 얼마든지 새로운 주의나 새로운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또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로 후보, 요즘 이분이 이 코로나19 사태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빚고 있고, 더군다나 브라질 일부에서는 탄핵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보수당에서 보면 보리스 존슨 이 당 전 외무장관이 지금 이제 총리가 됐죠. 이분도 코로나19 사태로 결국은 거의 생사가 50% 확률로서 의사들이 권고할 정도로 그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죠. 물론 다시 회복돼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때는 그야말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 트럼피케이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이제 진보적인 국가로서 인식되는 스웨덴에서조차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이 트럼프화로 대변되는 트럼피케이션이 결국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이제 그러면 글로벌 정치 지형에서는 이러한 다자간 협력 체계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정리하면 경제적으로는 무역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2019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그 진원지가,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제 갈등 관계에 들어가 있죠. 더군다나 또 남중국해 문제가 또 있죠. 대만의 문제가 걸려 있죠. 중국은 일국 양제 체제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건데, 벌써 이제 대만은 결국 차이잉 총통이 다시 이제 총통이 되면서 결국 일국 양제에 대해서 결국 자기네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미국도 역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만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또 이런 거를 이제 카드로 내걸면서 어떻든 지금 우리 동북아 상황도 정치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무역 갈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안보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그야말로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또 불확실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글로벌 경제가 이제 불확실한 것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고, 또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떨어뜨려지고 있고, 또 투자가 그야말로 저해되면서, 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더 심화되고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서 결국 우리는 주변 각국들과 결국은 전략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세계 뭐 12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만은 전 세계 한 250개 중에서,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동북아를 보십시오.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좌의 중국, 뭐 2010년 이래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죠. 이제 지금은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군사 대국으로까지 지금 그야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중국에 밀려서 세계 3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권에서는 유일무이한 선진국입니다. 또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쌍벽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견주어 볼 만한 그런 이제 위치에까지 와 있죠. 물론 경제력은 구소련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야말로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야 뭐 전 세계에 그야말로 다 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나라가 없죠, 지금. 또 그 와중에도 또 우리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결국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체제가 다른.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어떤 뭐 또 일부 학자들은 뭐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구한말에 기울어져가는 조선의 위상은 아니죠. 물론 그런 위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주변 강대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인 것은 뭐 같은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의 위상이 이제 그때 같은 위상은 아니고, 자, 우리도 그야말로 강소국으로서 작지만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강국으로서 위상은 좀 변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위상이, 그러나 우리 주변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사이가 좋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이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뭐 학술적으로는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강화한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인 것이죠. 이걸 결국 뭐 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충전 사회인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더욱더 뭐 제가 지금 뭐 트럼피케이션은 이제 그야말로 앞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충전 사회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 상황에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심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대학생으로서 우선 뭐 이 학교 생활에서 뭐 학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충실해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가까운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 현실에 부닥치게 되겠죠, 누구나. 결국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취업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길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 어떤 선택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어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자,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 굳이 또 이제 비교를 하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70년대하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제 다른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에는 뭐 70년대에서 거의 뭐 우리가 88 올림픽까지 뭐까지는 그야말로 60년대부터 해서 비약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뭐 78년에 개혁 개방해서 뭐 2015년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삶이 그야말로 더욱더 발전하고 개선되고 계속 일자리는 생겨나고 기회는 생겨나고 물론 뭐 대학을 들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일단 그 치열한 경쟁을 겪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취업은 거의 다 보장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70년대 대학생을 하는 저나 제 동료들은 그러했었죠. 그때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물론 대학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대학을 들어와서는 큰 고민은 없었어요. 진로에 있어서 어떤 길을 택하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다 일자리는 다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때는 전혀 뭐 이런 뭐 충전사 이런 개념이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뭐 위안의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만 처한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배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자, 로봇이 부상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직의 두려움, 지금 얘기했던 부의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이것들이 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심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것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심지어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뭐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역시 부의 이게 편제, 부의 심화, 부의 양극화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현상으로 지금 향후에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향후에 더욱더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의 상대적인 그야말로 박탈감,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노력해도 결실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대응해서 결국은 정신적인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행복이 더 중요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제 디지털 중독이라는 현상을 했어요. 디지털 중독. 에서의 해방.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SNS 수단을. 근데 여기에 이제 적절해야지 여기에 그야말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다 더 간편한 영양 섭취, 명상산업, 이 메디테이션하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게 천히 이제 그야말로 생각하면서 이런 그런 그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마음을 한번 평온하게 해보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이게 이제 명상산업이라는데 이런 게 발전되고 따라서 단순한 느림에서 적극적인 건강회복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디지털 디톡스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자, 디지털의 말과 디톡스는 이제 해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자, 디지털 디톡스, 정보 비만 및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정보가. 그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보다 못한 것.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지나친 거는 부족함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보 비만 및 디지털 의존으로 하는 피해로 인해서 디지털 중독이 되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디지털 중독으로 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독 경향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한번 통계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월 평균 모바일 데이터 통신량이 2017년에는 115.15 기가바이트에서 연평균 무려 46%씩 증가해서 2022년에는 774.95 기가바이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뭐 5% 10%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연평균 거의 50%에 육박하는 46%씩 증가하는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자칫하면 누구라도 디지털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도 지적했지만 새로운 정보에 대한 남보다 빠른 취득 및 사회관계망에서 연결 등의 집착 및 이 집착까지도 했어요. 사회가 소셜 네트워크이죠. 사회관계망에서 연결 등에 대해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고 외톨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사점으로 이제 가볼까요? 시사점으로 가보면 사회의 큰 변화 가운데서도
제가 좀 이제 시간상이 좀 이렇게 집약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저거에는 요 지금 한 거는 요 한 주제는 내가 충분하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사회 큰 변화 가운데서도 항상 나타나는 이런 역트렌드, 반대되는 트렌드, 그 다음에 틈새 시장, 새로운 이제 시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겨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연구 개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건강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하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건강과 직결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단절돼서 위태해서 사회생활이 많이 단절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잘 주의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알려드린 그 시험 일자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보고서를 그날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세요. 네, 이것으로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북미정 연구에서 한 강의는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진도는 다 마쳤고 오늘 이 강의도 추가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